페이스북 광고를 처음 하시나요? 아니면 광고를 하고 계신데 설정을 100% 잘했는지 확신이 안 서시나요? 오늘 이 가이드에서는 첫 계정 생성부터 광고 캠페인 런칭까지 모든 단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 광고에 제 개인 계정으로만 60억 이상을 지출해왔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업종을 다루는 광고를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메타 비즈니스 광고 계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비즈니스 계정이란 것은 여러분이 관리할 광고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아주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business.facebook.com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면 안내에 따라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명칭, 회사 이메일 주소와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5분이면 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지금 URL에 들어가서 직접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화면 보이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계정 생성이 완료되면 지금 보이시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댓글 관리나 리드를 확인하고 인플루언서를 찾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왼쪽 하단에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광고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는 광고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 세트 및 픽셀 등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이 설정 페이지에서 4가지가 핵심 요소인데요. 페이지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하나도 안 뜨실 거예요. 페이지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기존 페이스북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원래 쓰고 계시던 페이지를 가져오려면 페이지 관리 권한이 있어야 되고, 또 메일로 승인 요청이 전송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 카테고리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쇼핑몰을 하신다면 이렇게 쇼핑몰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수적인 요소는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추가를 해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내 페이스북 페이지가 비즈니스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지만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 로그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즉시 연결이 되실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다음 중요한 거는 광고 계정입니다. 비즈니스 계정 아래 여러 광고 계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안전한 광고를 한다고 페이스북에서 인지를 하면 여러 계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광고 계정을 눌러주셔서 그냥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이라면 새 광고 계정 만들기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것을 연결하겠다 이러면 기존 광고 계정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계정 이름은 나만 인지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대는 꼭 필수적으로 주의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서울 코리아로 잘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딴 게 되어 있다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서울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USD나 이제 KRW 한국 원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USD로 한다고 하면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KRW로 하면 메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이 미국 달러 환율이 녹아 있는 거예요. 보통 느끼시기에 조금 더 비싼 환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국 원으로 했을 때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KRW도 많이 해주시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큰 금액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USD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USD로 생성을 하나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광고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기존 광고 계정을 추가하신다고 하면 여기 광고 계정 아이디라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위에 뜨는 번호가 되십니다.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승인 요청 후에 권한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데이터 세트 및 픽셀의 데이터 세트를 생성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픽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픽셀은 우리 광고와 내가 광고할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코드입니다. 인스타그램 앱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메타에서 전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메타에서 만든 어플이니까요. 거기서 광고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카페24나 뭐 개인적으로 만든 뭐 아이맵이나 그런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메타에서 데이터를 접속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데이터 세트가 있어야지만 그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행동들까지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광고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쌓이겠죠. 네, 데이터 세트는 사실 요즘 너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몽에서 돈 주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5분이면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돈 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예시라는 캠페인을 만들었다고 치고 이벤트 관리자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여기로 들어갔다고 하면 전환 API 설정 혹은 메타픽셀 설정을 누르셔도 되고,
네, 이런 게 뜨게 됩니다. 임대 쇼핑몰이라면 파트너 통합으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내가 만약 카페24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검색을 한번 카페24 바로 나오시죠. 다음을 눌러주시고 이런 화면이 뜨시고요. 다음 연결 승인 다음 하면 이 카페24 안내 보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는 보시면 여기에 카페24 내 거에 로그인을 해주셔서 판매 채널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냥 OK 버튼만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글에 그냥 단순하게 나의 호스팅사 이름 플러스 픽셀 설치를 검색해 보시면 각각 쉽게 나오니까 그거 사이트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광고 계정, 데이터 세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본인 계정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U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관리 권한이 없다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할당을 통해서 나를 찾아서 전체 계정 권한을 페이스북 페이지나 계정들에 할당을 해주시면 내가 통제권을 갖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 관리자에서 여기 혹은 왼쪽에서 광고 관리자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진짜 캠페인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지루한 설정들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좀 재밌어지는 부분인데요. 실제 광고를 만들어 보실 차례예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화면에서도 광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보이시는 광고 관리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 관리자가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또 섬세한 조정이 가능한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캠페인을 탭해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 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아직 광고를 만든 적이 없으실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만들기 전에 메타 광고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해야지만 편하실 텐데요.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메타 광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캠페인이 가장 큰 틀입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이 광고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고 싶은지 아니면 진짜 판매를 만들고 싶은지 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싶은지 아니면 문의를 받고 싶은 광고를 하고 싶은지를 캠페인 단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전체 예산도 이 캠페인 단위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고 세트라는 단계입니다. 이 광고 세트에서는 누구에게 광고를 보여줄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 광고가 어디에 나타날지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같은 곳에 노출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3단계는 광고라는 단위인데요. 우리 흔히 광고 소재라고 말하는 이미지, 영상 단위입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될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캠페인 안에는 여러 가지 광고 세트가 들어갈 수 있고 그 각각의 세트 안에도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을 홍보하는데 20대, 40대를 나눠서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의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를 2개 만들어서 달성할 수가 있겠죠. 혹은 2개의 캠페인을 만들어서 각각 20대, 40대 캠페인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캠페인에 하나의 광고 세트 그리고 하나의 광고 즉 하나의 이미지나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설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페인 단위에서 만들기라는 녹색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구매 유형 선택이 가장 먼저 보이실 텐데요. 이 경매, 예약이라는 단위에서 경매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광고가 다른 광고주와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노출을 주게 됩니다. 반면 예약 방식은 가격이 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노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노출의 품질 자체가 조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돈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 목표 선택이라는 건데요. 여기 선택한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메타 AI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지도라는 캠페인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브랜드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초보자 여러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캠페인이긴 합니다. 특히 예산이 적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인 판매나 고객 문의를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운영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수천만 원씩 월 수억씩 광고를 쓰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 아니면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활용하는 캠페인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보통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웹사이트 링크나 랜딩 페이지 조회수를 극대화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클릭해서 들어온다라는 단어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함정이 있는 지표입니다. 이 클릭한 사람들이 꼭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인데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클릭해보는 어린아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클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객군들로
많이 들어오는 만큼 데이터의 많은 부분들이 클릭만 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캠페인이라는 캠페인 목표 선택입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영상 조회수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사실 초보자분들에겐 비추천합니다.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셜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즉 사회적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후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당장 매출을 내는 데는 비적합하기 때문에 당장 활용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는 건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에 맞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상담 예약, 견적 요청, 연락처 수집, 즉 DB 수집 등이 목표라면 잠재 고객 캠페인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인테리어,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광고를 보고 문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서 광고를 송출해 줍니다. 앱 홍보, 원래는 앱 설치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모바일 앱을 홍보하고 또 설치를 유도할 때 사용합니다. 앱이 없으시다면 사용할 일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판매 캠페인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게 목적일 때 선택을 하시고요.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또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판매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타 AI가 지금 당장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주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우선 판매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을 먼저 정하라는 것이 나오실 겁니다. 고객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냥 설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제품 또 목적을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다음 여기 예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예산은 여러 개의 광고 세트를 동시에 돌릴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25,000원을 설정해 놨다면 여러 세트에 25,000원을 자동으로 분배해 주거든요. 광고 세트 예산을 클릭해 주시면 광고 세트에서 예산을 선택하실 수 있게 바뀌셨죠. 광고 세트의 예산의 장점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각 광고 세트마다 예산을 따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서 내 목적에 맞는 광고 혹은 노출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일 예산이 보통 우리가 광고를 할 때 활용하는 방식인데 하루에 쓸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일일 예산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메타가 이 광고를 통해서 하루 최대 2만 원까지만 광고비를 사용을 합니다. 광고는 계속 돌아가고 매일 2만 원씩 청구가 되시는 거예요. 반면에 총 예산을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 내가 설정하는 기간 동안 쓸 금액을 설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35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을 한 달로 설정을 해주시면 한 달 동안 35만 원을 쓸 것을 목적으로 광고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일일 예산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리가 예측이 가능하시고요. 매일 정해진 금액이 나가니까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금액을 변경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설정을 해서 시작해야 되나요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비즈니스 규모마다 또 목표마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금액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일일 예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파는 광고 금액과 10만 원짜리 셔츠를 파는 광고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10만 원짜리를 살 때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하니까 아무래도 10만 원짜리 셔츠를 파는데 드는 광고 비용이 더 높아지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게 이 광고 금액을 주 단위로 잃어도 내 비즈니스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테스트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실수해서 낭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 초반에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잃어도 내가 배울 적 배우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해야 내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공부하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다음 캠페인 입찰 전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고급 설정들로 보이고 이름도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광고에 완전히 익숙해진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최적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 볼륨 또는 가치로 그냥 당분간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당장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광고 세트 단위로 넘어왔습니다. 누구에게 또 어디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설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보이시는 건 전환 위치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선택지는 보통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를 받는다고 하면 인스턴트 폼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텐데요.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웹사이트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이시는 건 성과 목표인데요. 우리가 판매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개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 수 극대화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전환, 즉 많은 구매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적인 광고를 하게 되실 거고요. 전환 값 극대화라는 것은 더 많이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주는 광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랑 50,000원짜리 신발을 판매하신다고 하면 50,000원짜리 신발을 살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전환수 극대화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전환수 극대화 자체가 전환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픽셀이 더 많은 데이터로 풍부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환수 극대화를 클릭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세트를 명확하게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든 데이터 세트가 맞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픽셀, 즉 데이터 세트가 설정이 잘 되었다면 전환 이벤트를 설정할 차례인데요. 판매 캠페인이라면 구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 주시면 타겟 설정 부분까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내 광고를 보여줄까라고 선택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제어라는 부분에 요게 묶여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선택을 위치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광고가 나오는 지역부터 선택을 해 주실 텐데요. 전 국민 단위로 하는 쇼핑몰이라면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전국 배송이 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다만 만약에 우리가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피부과를 한다, 부산에서 헬스장을 한다, 혹은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에서 하는 헬스장을 서울에 광고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지역 기반 비즈니스라면 해당 지역을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위치 박스를 클릭해서 도시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내가 강남이라는 거를 쳐서 이렇게 클릭을 했다고 하면 반경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나오십니다. 최대 80km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반경이 늘어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면 강남 기반으로 80km 떨어진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억지로 너무 타겟을 여기서는 좁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넓혀서 광고를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숨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어 옵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최소 연령이라는 게 나와 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25을 선택을 해주신다면 25세 미만으로는 광고가 절대로 노출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게 됩니다. 100%의 경우는 없겠죠. 남의 핸드폰을 쓴다던가 아니면 나이 설정을 잘못했다던가. 따라서 우리가 제어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꼭 한국어로 내 어플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함으로써 추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타겟 추천이라는 것도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30에서 55세를 지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살 것 같은 사람이 많아라고 추천만 할 뿐이지 이 밑으로 또 이 55세 위로도 광고가 송출되면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별도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했더라도 남성에게도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추천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타겟팅, 가장 기본적인 타겟팅은 상세 타겟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판다라고 하면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타겟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내 광고는 25세 미만으로는 보여주지 마,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해, 연령은 32에서 50세까지만, 성별은 여성, 그리고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거야 라고 설정한 게 되실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성별이 만약에 한쪽 성별로 80% 이상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많은 상세 타겟팅을 다 좋아 보인다고 넣어주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상세 타겟팅이 나열됐을 때 5어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성과가 나왔는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최대 한 3개 정도까지만 조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도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놓은 상세 타겟팅의 엔드의 개념, 즉 합집합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쓰는 거는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지금 구매하기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한 사람, 즉 어플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익숙한 사람,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타겟을 설정했다고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사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아예 비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타의 어드밴티지 플러스 AI가 알아서 우리 광고를 분석해서 살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타겟팅을 AI 자체에 맡겨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출 위치인데요. 우리 광고가 어디에 나타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설정 더보기를 눌러서 플랫폼을 누르시면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보여줄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옵션이 있지만 사실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라고 부르는 모든 곳에 보여주고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곳에 광고를 알아서 분배해서 틀어줘 라고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여러 군데 노출되면서 관리되는 것이 피로도도 줄어들고 또 성과적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냥 넓게 광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세트 설정도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될 광고를 만들게 됩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남이 올려준 광고의 코드를 받아서 누구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 요즘에 조금 핫한 기능이긴 한데요. 당장 초반부터 활용할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대표 계정에 나의 페이스북 페이지, 내가 만든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 프로필이 나왔다면 광고 설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수동 업로드로 진행하시는 것이 추천되는데요. 초보 단계라면 단일 이미지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동영상이 보통 이미지보다 성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지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단일 이미지 영상을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 광고주의 광고라는 기능도 보이실 텐데 어떤 식으로 내 광고가 나올지가 확인이 되신데요. 비슷한 카테고리의 광고들이 함께 묶여서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남의 광고와 내가 노출되는 느낌, 혹은 내 광고에 남의 광고가 같이 노출되는 느낌, 이런 게 섞여 있는 광고인데요.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하면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선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특히나 내가 이벤트 하고 있는 가격을 더 홍보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적극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라는 건 내 광고를 보고 들어올 URL이니까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곳을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올리실 거면 이미지, 영상을 올리실 거면 영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화질 사용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픽셀이 깨진 이미지, 또 흐릿한 이미지는 성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요. 텍스트의 비중 자체를 최소화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메타에서 CPM이라는 광고 가격을 높여서 제한을 둡니다. 그걸 만드실 때는 꼭 텍스트가 이미지의 20-30% 이하로 유지해서 만든다라는 걸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지나 영상 둘 다 여러 가지 비율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대1을 기본 비율로 하되 9:16으로 릴스 위치에 최적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6만 준비해서 릴스 위치에만 최적화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피드나 인스타그램 피드 혹은 홈에서 깨져서 잘려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4:5 비율까지 해서 1:1, 4:5, 9:16까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0.5초 안에 우리 광고를 지나치기 때문에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시를 위해서 이미지 제 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려고 들어가 봤을 때 개선 사항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가장 좀 간단하게 설정하는 거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이 기능들은 다 끄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끈 것들은 내가 기다렸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구 개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목으로 쓴 게 설명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고 문구가 너무 크게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통제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끄고 진행을 하니까 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여기 고급 미리 보기를 한 번 더 눌러서 각각 노출 위치에 내가 적합하게 광고가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특정 위치에서 잘려서 보인다던가 아니면 텍스트 부분이 잘렸다, 너무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 상태 그대로 광고가 나가게 되면 돈 낭비가 되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만큼이나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쇼핑몰을 하신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AI가 기능이 도입돼서 이미지를 이상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에선 꺼주시는 게 좋고,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품이 여러 개 있다면 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이런 문구 단계에 왔는데요. 이 문구는 여기에 보이게 되시고요. 이렇게 여기라고
뜨시는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읽게 되는 문구를 작성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하시고 첫 두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to 이렇게까지 잘리지 않고 보이시거든요. 첫 두 줄을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은 제목 부분인데요. 제목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목일은 여기에 뜹니다. 보통의 어떤 상품인지를 설명하는 위치가 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뭐 메타 광고 전자책이라고 쓰게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메타 광고 전자책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인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설명 부분은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할인을 한다고 하면 지금 50% 할인 중, 저는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다음 꽤나 중요한 행동 유도 버튼인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보시면 더 알아보기,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또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지금 문의하기, 지금 주문하기, 지금 구매하기 등을 많이 활용해 주십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더 알아보기로 디폴트 값으로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광고 전체 설정을 마치신 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픽셀이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셨겠죠? 광고 게시를 눌렀다고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가 먼저 좀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광고 없음이라고 살짝 오류가 뜨는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광고가 이렇게 잘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겠죠? 처리 중으로 뜨게 되십니다. 이 검토 과정은 보통 1시간에서 최대 하루 정도까지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승인이 나고 활성화 상태가 되실 겁니다. 메타는 이 검수 과정을 통해서 광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뭐 금지된 컨텐츠는 없는지, 성적인 내용이라던가 무기를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불법적인 광고를 하면 걸어내게 되겠죠. 승인이 나면 이메일과 알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가 자동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광고가 거부가 된다면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 알려줍니다. 이럴 때는 그 위반 정책을 보고 수정해서 다시 게재하시면 됩니다. 네, 광고가 승인돼서 돌아가기 시작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광고 관리자의 캠페인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캠페인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우리가 광고 성과가 나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게재한 거라서 아직 지표가 나오지 않지만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노출수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화면에 보여진 총 횟수입니다. 한 번에 사람들이 여러 번 볼 수도 있어서 사람 수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전 도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광고를 본 사람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명에게 도달했는데 노출수가 3000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명의 사람이 3번의 광고를 봤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CTR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광고를 클릭해서 웹사이트로 간 비율을 계산해주는 CTR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 소재가 어떤 성과를 받고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클릭을 하나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과값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 구매나 문의 등을 한 사람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결과당 비용입니다. 전환 한 건이 나는데 광고비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20만 원을 쓰고 10건의 문의를 받았다고 하면 결과당 비용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지표 중에 하나는 구매 로아스입니다. 광고비 대비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판매 캠페인에서 중요한 지표예요. 예를 들어 로아스가 3이라고 하면 1원당 3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광고 효력을 보여주겠죠. 자, 그럼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면 언제 수정을 해야 될까요? 광고를 시작한 첫날 굉장히 초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언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선은 참고 인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메타 AI는 학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까지는 시간을 주시고 데이터 모으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고를 끄거나 키지 말아주시고 타겟을 바꾸지 말아주세요. 또한 소재도 굳이 변경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너무 급격하게, 즉 20-30% 이상 줄이거나 키우지 말아주세요. 이걸 바꾸게 되면 학습 단계가 리셋이 돼서 머신러닝이 초기화되십니다. 그럼 오히려 성과를 내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성과 자체도 더 나빠지실 거예요.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셨다면 그때 그 성과를 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설정한 캠페인 하나, 세트 하나, 소재 하나에서
영역에서 벗어나서 점점 익숙해지시면 확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광고, 즉 이미지나 영상을 늘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진행돼야 될 단계이실 겁니다. 그럼 같은 타겟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나 영상이나 문구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 테스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1번은 할인 강조를 한 광고 소재, 광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을 강조한 광고 소재, 광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강조한 광고 소재, 이렇게 서로 다른 광고가 하나의 광고 세트, 그 광고 세트는 하나의 캠페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3개를 넣어주시면 메타가 알아서 성과가 더 잘 나올 것 같은 사진 혹은 이 동영상에 예산을 점점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광고 세트도 늘려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다른 타겟군을 찾아서 광고를 노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고 세트 1번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의 뷰티를 타겟팅했다면 광고 세트 2번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혹은 40대까지의 스킨케어, 삶의 질 이런 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 타겟별로 성과를 분석해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성과가 더 잘 나오는 곳에 예산을 집중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비교 테스트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캠페인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제품이나 혹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을 확장하시는 건데요. 캠페인 1번 같은 경우엔 A 제품을 판매, 캠페인 2번 같은 경우엔 B 제품을 판매한다던가, 캠페인 3번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캠페인을 통해서 문의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캠페인들을 운영하는 방법까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간단히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적응이 되신다면 제 영상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이 영상을 보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캠페인 하나, 광고 세트 하나, 거기에 광고 소재 3, 4개 정도까지 늘린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광고 계정 만들고 첫 캠페인 런칭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 다음 단계는 랜딩 페이지 점검을 통해서 광고가 아무리 좋아도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결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죠. 랜딩 페이지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실 겁니다. 일주일 정도 광고를 돌리고 나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광고 소재를 바꿨는데 CTR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광고 소재에는 좀 어트랙션이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걸 하나씩만 개선해서 더 낫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성과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일주일, 2주 정도 해보고 광고를 포기한다. 그냥 메타는 성과가 안 나오는 곳이구나, 나와 안 맞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기엔 너무 이르실 거예요. 다른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문구, 랜딩 페이지, 광고 세팅 방법, 타겟팅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최적의 조합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광고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메타는 뒤로 갈수록 또 데이터가 쌓이고 내 실력이 높아질수록 성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첫 광고가 성공적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